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모처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선 코스피가 0.6% 상승이 나왔고 동시호가에 조금은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5거래일 만에 빨간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도 1%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오늘은 코스피 상위권 내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다든지 또 크게 밀렸던 종목, 그런 종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업종들을 구분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지만 그래도 조선주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오늘 지수의 강한 상승 때문인지 전체적인 종목들이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좋았었고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또 제약바이오주까지 모두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이 어제는 쉬었었다면 오늘은 4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연기금의 매도 규모가 조금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흐름이 상당히 견조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지만 외국인이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기관은 다시 매도세로 전환이 된 것 같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5천원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또 오늘 조선 업종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의 사명이 바뀐 거거든요.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기관도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 전체에서는 연기금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면 하나오션 쪽에서는 계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수페타시스. 오늘은 업종별로 골고루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반도체, 2차전지, 원전, 조선, 굉장히 업종들이 혼재해 있고, 그리고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대한항공, LG화학, SK바이오팜,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관도 마찬가지로 업종들이 골고루 포진해 있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나스닥이 다시 한번 1%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조정 없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참 어떻게 본다면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탄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1.2% 상승이 나왔고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모처럼 1%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권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어제 반도체 지수는 조금은 쉬어갔던 하루였어요. 0.8% 하락이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엔비디아 모두 어제는 조용했었죠.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다시 한번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0.4%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증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또 개별 종목과 연결지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다가 한 차례 눌렸을 때, 그런데 그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점을 되려 깨면서 급락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를 한번 보면서 개별 종목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상승하다가 눌렸을 때, 그런데 그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그 다음 차례는 반드시 상승해야 된다, 그 점을 기억해 보시고, 만약에 상승하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 쪽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오늘 국내 시장도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RSI 지수를 보시면 살짝 과열 구간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죠. 하지만 지수는 많이 빠지지 않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코스닥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1월쯤이었죠. 이때도 한 차례 과열 구간에 접했어요. 2월 초였었네요. 그런데 3월 중순까지 주가는 빠지지 않고 우측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과열 구간에 시켜줌으로써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보면 어쩌면 지금 구간도 지난 2월달처럼 일정 부분 주가는 눌릴 수는 있어도 그 폭이 크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기간 조정으로서 그 과열 구간을 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빠질 것이다 그걸 너무 기다려보지 마시고요. 종합주가지수가 빠지지 않더라도 그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만 해도 과열 구간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였는데 SK 하이닉스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AI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래픽 처리 장치이고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가 바로 HBM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1위예요. 그런데 지금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마진이 높은 고부가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반기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기사인데 미국의 AMD 반도체 기업에 삼성전자의 HBM이 탑재될 전망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동맹을 맺었다면 삼성전자의 HBM3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솔직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AI 쪽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D램 반도체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가 어떤 업종들이 또 연관성을 보일 수 있는지 계속 발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하나의 업종을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AI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가 많아지고 또 사용처가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사용 확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패키지 기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제품을 한번 열어보세요. 가장 쉽게 열어볼 수 있는 리모컨이라든지 또 컴퓨터 본체 이런 것들을 다 열어봤을 때는 패키지 기판은 전자제품에 모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면 당연히 패키지 기판 쪽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조금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자, 먼저 패키지 기판 관련주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심텍이 있죠.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 2022년 당시에는 21년이네요.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반도체가 호황을 보였었고 그에 따라 실적도 크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공급이 줄어들고 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을 함에 따라서 당연히 패키지 기판 사용처도 크게 줄었었거든요. 때문에 작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라색 선을 보세요. 이게 240일선이에요. 장기 이평선이죠. 그런데 그걸 작년 6월에 깨고 내려가서 단 한 차례도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작년 9월에 깨지고 나서 이번 6월 달에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돌파했죠. 자, 그래서 지금 기판 관련주는 반도체 업황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 최근 들어 AI 반도체 확대에 따른 충분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랜 기간 눌렸다가 이제 고개를 드는 만큼 크게 가격 부담도 없는 위치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3분기 초 다음 달이죠. 그때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나올 것이고 또 3분기 말에는 아이폰 신작이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하고 또 아이폰까지 지난해 실적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도 3분기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개화기를 점쳐봤을 때는 지금은 패키지 기판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업종과 내용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오랜만에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 주목해볼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기사를 보면 중국에서 하나로 약 180조 원 정도의 경기 부양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올 초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했었잖아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고 그에 따라 그런 기대감이 국내 시장에게도 전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었고 또 회복이 더디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의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 정말로 중국 시장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쪽 업종에 가려서 그렇지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조선 업종이 있겠죠.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5%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도 이번 3월달에 저점을 찍고 거의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거의 50% 가까운 상승이 났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하고 반도체 관련주 이쪽에 그늘에 가려서 그렇지 조용히 상승이 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업종들은 지금보다는 하반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업종인 만큼 지금 현재 실적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에 어떤 업종이 개선될 수가 있는지 항상 고민해 보시고 그런 업종들을 한번 선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이 계셨다면 다음 주는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제가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